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강세장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금요일장만 되면 매물 출회가 좀 되면서 약세로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 유튜브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나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22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780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으로 주말 좀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주를 좀 편안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SLP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이 또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저도 예상보다 너무 주가가 좀 처지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특히 6월 달에 상당히 뭐 한 달 동안 굉장히 지루한 그런 어떤 국면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거래가 좀 붙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7월 말 중순 이후부터 8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특히 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한번 오늘 그동안 미운오리였었어요. 그쵸?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테스나. 자, 이 비메모리 관련주 4인방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 주, 특히 8월 달에 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좀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뭐 요즘 비대면 또 뭐 바이오 또 반도체 뭐 5G 2차전지 이런 핵심 소재 종목군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 2개월에 55만원이고요. 6개월은 150만원입니다. 방송 맨 마지막 부분에 더욱더 강조를 해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SF 반도체인데요. 그나마 SF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가장 못 오른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SF 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서버, 그죠? 자, 서버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최근에? 그렇죠. 언택트. 우리 이제 언택트 비대면 수혜주다라고 이제 서버 디램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SF 반도체가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서버양 매출이 60%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서버 관련돼서 서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2공장이죠. SSP2 가동이 2018년도에 필리핀 2공장이 준공이 됐죠. 그래서 가동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SF 반도체의 법인 SSK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SSC 차이니스 별거 없어요. SSC는 그죠? SF 반도체,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차이나, 뭐 코리아, 또 필리핀. 그래서 SSP2죠. 필리핀 2공장입니다. 서버 중심으로. 이번 필리핀 공장이 서버라든가 또 PC용 디램, 또 모바일 디램을 생산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필리핀 법인이 메모리, 삼성전자의 디램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63% 메모리 부분이 63%나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필리핀 2공장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이제 특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네페스라든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스나 같은 이런 회사와 좀 다른 점은 그렇죠. 메모리, 비메모리를 같이 수행을 한다라는 점하고 삼성전자, 삼성 서버 디램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업체라는 것이 SFA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통신망이 4G에서 5G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사양 제품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메모리 후공정 수요 증가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수혜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대면 관련 어떤 수혜 프리미엄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SFA 반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았죠.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다시 한번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6월 달에 나와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 아니면 뭐 특별히 SFA 반도체에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어떤 수급이라든가 또 시장의 어떤 유행, 테마 이런 부분에 좀 가려져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거래량이 없었어요.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래가 거의 없었고 최근 지난 수요일이었네요. 7월 15일 날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고 나서 치고 올라갈 걸로 봤는데 다시 한번 어제 밀리고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모습이죠. 다음 주에 지난 수요일 거래량이 750만 주인데요. 다시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SFA 반도체는 이제 추세를 상방향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관점을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죠. 예전 STS 반도체 그 수준의 주가도 당연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죠. 거래량도 부족하고 매기도 좀 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한 달 반 정도의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달에 본격적인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SF 반도체 적극적인 매수 관점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AD 테크놀로지예요.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유상증자 35%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7월 24일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는데요. 지금 증자를 하고 또 유상증자 물량이 또 나온다라는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AD 테크놀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에요. 유상증자 35%가 기준 가격이 21,050원이에요. 지금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죠. 물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셔서 24일날 새로운 신주를 받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새롭게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AD 테크놀로지는 향후에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경력이 그렇잖아요. 경력이 그렇죠? TSMC 전 세계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의 8개 협력 업체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죠? 이제 TSMC와 지난 3월 달에 결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요, 우리가 칩리스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팹리스 업체 있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공장은 없고 설계만 하는 업체와 또 설계한 걸 갖다 그대로 주문에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회사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TSMC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칩리스 업체로서의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앞으로 클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거기 나와 있는 표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부터 또 작년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양산 쪽, 그죠? 양산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 부분 쪽에 매출액 주기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최근의 주가도 상당히 잘 다져놓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SAP 반도체와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AD 테크놀로지도 지난 3월 달에 급락 이후로 주가가 차츰차츰 회복이 됐는데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6월 달에 다시 주저앉았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난 3월 바닥 이후로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저앉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주저앉지 않고, 물론 그 중간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유상증자가 지금 시장에서 뭐 35%지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느 정도 AD 테크놀로지의 향후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자신감을 표출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6월달, 7월 초반까지 전혀 거래가 없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게 수반이 되면서 9%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그동안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또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32,000원대예요. 그죠? 32,000원대를 돌파하면 다시 새롭게 AD 테크놀로지 시세가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참여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35% 유상증자 물량을 받으시는 분들 흔들리지 말고 보유를 해주시고요. 또 아직까지 AD 테크놀로지 잘 모르셨던 투자 여러분들은 AD 테크놀로지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 종목이 네페스예요, 여러분. 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하면 뭐 삼성보다도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선다. 패키징 관련해서 또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든가 최근 PLP,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이런 기술, 그리고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거기 나와 있죠. 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이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에 뭐 선두주자로 달릴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76.4% 가지고 있는 자회사 네페스라에 지난 2월달에 물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PLP, 팬아웃 PLP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데요. 가장 진보된 그런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네페스 라웨라는 이 회사 물적 분할이 2월달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필리핀 데카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회수 구간이 내년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죠, 올해 부진한 실적 이후에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가 바로 네페스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통신칩 물량 잠재력은요, 삼성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네페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테스나 보기 전에 네페스 차트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네페스의 주가도요, 그동안에 상당히 지지부진했었고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제법 됐었어요. 그런데 6월달부터 거래가 끊기면서 전혀 거래가 없었죠. 드디어 오늘 390만 주, 거의 400만 주 가까운 거래가 나오면서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네페스가 이제 어느덧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 사실 올해 실적이 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선방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거에 따른 어떠한 뭐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그런 오해가 풀리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최근 오늘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네페스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 종목도 정리를 할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됐죠? 그죠?
자, 마지막 종목이 테스나인데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할 얘기가 많죠. 테스나는 물론 뭐 그동안에 물량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행오버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계속 상장이 되면서 주가에 좀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늘 좀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면서 테스나도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최근 들어서 이미지 센서죠. 테스나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센서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미지 센서 뭐 소니가 전 세계 1위죠. 2위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미지 센서 업황 호조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지 센서 외에도 뭐 무선 주파수 RF 부분이라든가 또 AP 칩, 또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죠? SO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개의 칩에다가 완전 구동 가능한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이 하나의 칩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 테스나에서 핸들링을 하는 그런 어떤 품목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MCV라는 뭐 특정 시스템 제어 프로세스도 품목에 들어가죠. 자, 테스나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에 좀 답답했었고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SOC 나와 있고, 스마트 카드 IC, 또 이미지 센서, 또 말씀드렸던 MCU, 특정 시스템 제어 프로세스 관련해서 비중이 있네요. 그쵸? 그 중에서 시스템 온칩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미지 센서 부분에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 전망이 계속해서 커나가죠. 여러분 이미지 센서는 이제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그죠? 지금 뭐 테슬라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카메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뭐 차선 이탈, 경고 여러 가지 어떠한 첨단 장치가 많이 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부분의 성장과 함께 지금 CIS 이미지 센서 부분에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스나 주가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테스나도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아주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테스나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SF 반도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네페스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죠? 이동 평균선이 하나하나 결집이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들 7월 중반 이후부터 8월 달까지 주도주로 이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관련 중소형 주들이 한번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랜만에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관련된 패키징 업체라든가 서버 디램 테스트 장비 업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주식공장장 TV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새롭게 지금 현재 주도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연구소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종목 추천이라든가 그 종목의 매도 타이밍까지 문자 메시지로 좀 받으실 수 있어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연락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럼 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등록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회원 가입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어떤 칭찬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주말 잘 편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